좋아요. 달이 치즈로 만들어졌다는 희망은 공식적으로 포기할게요. 와우, 고다 치즈도 아니네요. 달의 위상에 따라 구부러진 바나나 또는 동전의 반쪽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달의 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 중 하나를 내부 코어라고 해요. 약 20년 전 과학자들은 달이 어떻게 자전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달의 외핵이 유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내부 핵은 연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암석처럼 단단한지 뜨거운 액체처럼 녹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 아폴로 임무를 비롯한 다양한 임무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지진 데이터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방법은 음파가 사물을 통과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면을 통과하는 파동이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이 파동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지구 내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죠. 태양계의 다른 물체에도 동일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성이라든가 이 경우엔 달이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음파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음파를 주의 깊게 듣고 연구함으로써 물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층, 구성 성분, 배열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의 깊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방법은 지구 표면과 달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짜잔! 우리 자연위성의 내부 핵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철로 만들어진 조밀하고 단단한 공입니다. 폭은 약 500km로 달 전체 크기의 거의 15%에 달해요. 연구원들은 또한 달의 표면과 핵 사이의 층인 멘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진화하면서 움직여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달 멘틀 전복이라고 부르며 달 표면에서 철이 풍부한 원소를 발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멘틀 물질은 결국 위쪽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화산암은 달의 지각에 남아있죠. 이 암석의 일부 물질은 저처럼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가벼운 지각 물질을 통해 코어 멘틀 경계까지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건 화산 활동 중에 달의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가 철분이 풍부한 원소를 표면으로 운반한 다음 다시 가라앉는 순환과 같습니다. 달의 자기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거의 사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해온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제 달의 철 핵과 지구 멘틀 전복에 대해 알게 됐으니 달의 자기장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의 내부 핵이 어떤 모습인지 알면 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의 기원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초기 단계의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신비한 물체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거대 충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너무 강해서 원시 지구의 큰 덩어리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남은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지만 완두콩 한 개 옆에 미국산 니켈을 놓으면 달에 비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이 덩어리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로 보내졌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9,500만 년 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지구와 충돌한 물체는 우리 행성 질량의 약 10%, 대략 화성 크기 정도였을 거예요. 결국 지구와 달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 되죠. 물론 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붙잡았다고 해요. 즉, 달은 무심코 지나가던 천체였는데 갑자기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궤도로 끌어당겨졌다는 거죠. 심지어 지구가 금성에서 달을 훔쳤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은 불평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가 훨씬 더 전망이 좋으니까요. 달과 지구는 암석과 일부 광물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달의 대기는 얇고 칼륨과 나트륨을 포함한 몇 가지 이상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화성이나 금성, 지구의 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달의 암석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에 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전인 17세기, 천문학자들은 달 표면에서 커다란 검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천문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반 랑그레는 이 반점이 바다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라틴어로 바다라는 뜻의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다른 천문학자들도 달의 지도를 만들면서 이 어두운 반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평온의 바다라는 뜻의 마레 트랑큘리타티스는 고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은 실제로 바다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래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평원이죠. 이 화산 폭발은 현무암 평원이라고 불리는 매끄럽고 평평한 지역을 남겼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하늘을 관찰하던 윌리엄 피커링은 달을 연구한 결과 달에는 대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구름도 없고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공기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생기면 밖이 어두워요. 거의 새벽 2시가 됐어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위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물론 이론은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거대 충돌 이론으로 달이 지구와 다른 행성의 충돌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성은 화성 크기로 지구보다 작았을 거예요. 충돌 자체는 아마도 약 45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포획 이론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론은 달이 소행성이나 달은 떠돌아다니는 천체였다고 주장합니다. 달이 태양계의 다른 어딘가에서 형성되었는데 지구를 지나갈 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 붙잡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은 동위원소 및 화학적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달은 다른 곳에서 생성되었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다른 전문가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구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여 일부 물질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했고 이렇게 달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달에 있는 광물의 비율과 종류는 지구와 통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달에는 고온에서 매우 빠르게 형성되는 물질이 더 풍부합니다. 한 가지 이론이 더 있는데 아마도 가장 흥미롭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자연위성이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함께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더 시급한 질문이 천문학자들을 바쁘게 하고 있어요. 달은 정말 지구의 위성일까요? 아니면 두 쌍둥이 행성일까요? 달은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로 지구에 비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행성계를 이중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행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국제천문연맹에 따르면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중력 덕분에 거의 둥근 모양을 가질 만큼 거대하며 궤도 주변 지역을 비운 우주 물체입니다. 그럼 위성은 어떨까요? 위성은 더 큰 천체 주위를 공전하는 우주 물체입니다. 지구, 달 시스템을 예로 들면 그 중력의 중심, 일명 무게 중심은 지구 내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쌍둥이 행성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달은 지구의 위성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30억 년 또는 40억 년 전, 달은 행성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는 강력한 화산 폭발이 위성을 흔들었을 때 형성되었어요. 가스가 달 표면 전체에 퍼졌어요.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로 탈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달 표면은 화산 현무암으로 가득 찬 분지로 덮여 있었어요. 거대한 마그마 기둥이 공중으로 치솟아 땅으로 떨어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현무암 분지가 달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은 달에서 가져온 샘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용암 흐름에 일산화탄소와 유황뿐만 아니라 물의 구성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샘플 덕분에 연구원들은 상승하여 대기를 형성한 가스의 양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약 35억 년 전에 가장 두꺼워졌고 약 7천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펑! 대기는 우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달에 대기가 있었을 때 달이 지구의 3배에서 10배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이 지금보다 최대 19배 더 가까웠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3만 킬로미터가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달은 약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이 하늘에서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공룡조차도 이 경치를 감상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달의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은 운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달 표면에는 분화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구에는 약 190개의 충돌 분화구가 확인됐습니다. 다수는 초목에 숨겨져 있거나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달의 분화구 수는 훨씬 더 많아요. 수백만 개죠. 그리고 그중 약 5천 개의 너비가 19km가 넘어요. 그리고 달은 지구보다 지진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분화구와 기타 고대 지형은 수세기 동안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달을 보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의 반사율이 아스팔트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표면이 어두워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조수를 일으켜 달의 가장 가까운 쪽과 위성에서 가장 먼 쪽의 바다가 모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달은 지구의 자전 속도도 느리게 합니다. 이 현상을 조석 제동이라고 해요. 이 현상은 지구의 하루 길이를 100년당 2밀리초 이상 증가시킵니다. 달은 또한 손톱이 아폴로 임무가 시작되었을 때 달에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달 먼지, 위성 표면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회색 모래 같은 먼지가 화약과 같은 냄새를 풍기고 화약 맛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로 맛을 봤어요. 하지만 달 먼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화약과는 전혀 달라요. 그 성분의 약 절반은 운석과의 충돌로 생긴 이산화규소 유리입니다. 운석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의 표면에 충돌했어요. 우와! 높은 온도는 표토를 유리로 융합시키고 그 충격은 곧바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 회색에 잘 떨어지지 않는 먼지를 만듭니다. 달먼지의 나머지 성분은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인 반면 구식 화약은 주로 초석, 숯, 그리고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달먼지는 화약 냄새가 날 수 없지만 그런 냄새가 나요. 게다가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을 때는 냄새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달이 어떤 면에서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지구의 모래사막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건조하죠. 사막에서 공기 냄새를 맡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막에서 비를 맞으면 그 습기는 이전에 마른 모래 속에 갇혀있던 모든 종류의 냄새를 땅으로부터 불러일으킵니다. 달먼지의 경우도 유사할 수 있어요. 달 표면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착륙 모듈 안에 들어갔을 때 먼지가 공기 중의 습기와 접촉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태양풍에 대한 달먼지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 이온화된 입자들이 달의 맨표면에 충돌하여 그곳에 머물러요. 달은 이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온 입자들은 자유롭게 표면으로 이동해요. 이온 입자들은 매우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고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착륙 모듈로 가져갔을 때 그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샘플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냄새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미 착륙 모듈에서 샘플로부터 날아갔을 수도 있고 밀폐된 용기에 넣었을 때 이온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설명은 밀폐된 용기들이 사실 완전 밀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먼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매우 작은 결정체입니다. 예기치 않게 밀폐 용기에 작은 흠집을 내어 공기와 습기를 들여보냈고 그래서 이온화된 입자들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특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달 표면의 달먼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달 표면에 떨어진 소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돌 분화구가 아니라 동굴 시스템의 입구처럼 보이는 튜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밑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도 발견했어요. 구멍 근처의 몇 군데에서 더 많은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연구원들은 지표면 아래에 지질학적으로 경이로운 땅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은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달 식민지를 위한 근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달의 조건 때문에 아무도 달에 3일 이상 머문 적이 없습니다. 큰 기온 차이, 낮은 대기, 표면의 생명체를 방사선이나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할 자기장이 없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습니다. 우주복은 오랜 시간 동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용암 동굴은 할 수 있습니다. 용암 흐름이 식으면 단단한 지각이 되고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들어요. 계속 흐르지만 언젠가 멈추면 동굴이 비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빈 튜브가 나타나죠.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된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1178년 영국에서 적어도 5명의 사람들이 달이 위쪽 끝에서 2개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은 사건 당시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균열이 커지자 그것으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를 기록한 한 수도승은 불타는 횃불이 솟아오르며 불과 뜨거운 석탄, 불꽃을 내뿜었다 라고 묘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달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진동하기 시작했지만 곧 멈추었고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20세기 후반까지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은 연대기를 연구했고 책에 묘사된 지점 근처 달 표면에 22km 너비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큰 소행성만이 달의 얼굴에 그런 흉터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것이 천문학적 기준으로 볼 때 꽤 최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약 8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소행성과 달에서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지구와 충돌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운 유성우를 목격했을 겁니다. 유성우는 매우 밝았을 것이고 그런 기억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보이는 것만큼 젊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정당한 이론은 분화구가 약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800년 전